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드톡 3편의 진행을 맡은 신홍윤입니다. 오늘은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하는 제10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고용부문에서 수상하신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 모신 수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에세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조준화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접근성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업무를 좀 알리겠다는 약간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좋은 시간,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하님, 우리 또 특이점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신 대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결이 뭐 있으실까요? 업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게 아닐까. 업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전국의 많은 분들, 네, 우리 공모전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현입니다.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 의사이고, 제가 복귀해서 일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풀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상을 받은 김유연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사람과 사람에는 장애 근로자, 비장애 근로자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의 다충우들 일어나는 일상을 에세이에 담았는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서로에게 이게 축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와, 축하드려요. 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세이를 작성하게 된 어떤 계기와 과정에서 좀 느끼셨던 것들이 뭔지가 궁금해요. 한번 말씀을 세 분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을 둘러보고 경험들을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제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치과 의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복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운이 좋게 이제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그런 목적을 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고민을 안고 자충우돌 이렇게 해가면서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전체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게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겪고 오셨고 또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겪게 되실 텐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뭔가 있었을까요? 저는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회사에서 한번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쓴 글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제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시회를 기획하는 건 좋은데 과연 모든 장애 유형을 가진 동료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냥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글을 쓰신 분들이 직접 낭독한 음성이랑 텍스트가 담긴 그 웹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결국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또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좀 저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제 부수적으로 휠체어나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저의 직업과 또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들이 제 직업에서 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치과 의사로서도 제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치료받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맨날 이제 양치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세수는 안 해도 이는 닦고 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제가 어쨌든 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회의 어떤 좀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사회복지사의 길이 시국에서 보면 이제 하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가 있는 게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제 장애가 최고의 강점이었어요. 네, 정말 하늘이 주신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에세이를 통해서 세 분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제 글을 보시면
처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 에세이에 쭉 담아 놓은 건데요. 마지막 문장이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어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게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비장애인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가 어떤 건가를 좀 정확히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비장애인으로 30년을 살아왔고 이제 사실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진짜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돼요. 또 그런데 사회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또 직업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비장애인들에게도 직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저는 이제 비장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다 겪다 보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비교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이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의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뭐 본인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으로도 그렇고 조금 취약한 존재라고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취약한 존재여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비장애나 사회에 마중을 나가서 먼저 그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한쪽 끝에 장애와 한쪽 끝에 비장애가 한쪽에서 달려오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달려서 만나면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더 함께하는 사회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은 글 속에서 가장 공감받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그래서 장애가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원천, 영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장애인이 기능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애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이제 disability지만 저는 이 dis란 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disability에서 이 능력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인의 능력 그리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ability에 집중을 하면 또 장애인들이 그 능력을 키워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에 대한 뭐 증거로서 저의 능력을 살려서 계속 일을 좀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감받고 싶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으로 장애인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장애인이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람과 사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롤모델이 돼서 아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라고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공감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보현님과 집중적으로 한번 토크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현님은 장애를 가진 치과 의사로서 장애를 갖고 의사로서 복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어요. 왜냐면은 뭐 누구를 참고하고 싶어도 제가 하는 전공에 그 진료를 하는 치과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제가 저한테 맞는 기구나 아니면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진료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세팅을 하는 것들 그런 시행착오들이 처음부터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방법을 찾고 또 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또 이걸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고 방법을 같이 찾아줬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뭐 주변에 도움을 많이 준 분들 그리고 뭐 여기 공단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겨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일터로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일을 잘하고 있고 제 마음가짐 자체가 그냥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보현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하시는 교육에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진료를 하는 것도 장애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장애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친숙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지를 깨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강사 활동을 좀 할 수 있고 또 제가 쓰일 수 있는 곳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활동도 정말 좀 사회에 필요하고 제가 좀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수상을 수상하신 효연님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신 어떤 이유가 궁금한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셨던 걸까요? 조금 더 장애인분들이 주체적인 서비스를 받고 권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립하게 되었고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융합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사람과 사람의 목표입니다. 자, 장애인 채용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 장애인 채용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픈된 마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그 오픈된 마음들 중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제도가 되고 내 사회의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 수상자이신 준하님과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준하님, 접근성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생긴 사소한 습관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남겨주신 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어떤 변화나 영향력을 줬다고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건 정답을 하나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갖는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영감을 준다거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 동료들과도 함께 업무를 하시는데 과거와 현재 업무 환경이나 사회적인 인식 측면에서 이런 게 좀 업무 환경에서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통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디지털 격차 실태조사라는 그런 통계를 보니까 디지털 정보와 활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매년 아주 미세하지만 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에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소식을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성격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의 장애 인식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각자 좀 줘보면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접근성 측면에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접근성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남은 8점이 빠른 미래에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점수를 제가 매기진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매길 수 있도록 열린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오늘 주변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턱이 있는 건물 없는 건물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10건물 중에 그 턱이 없는 건물이 한 두 건물, 세 건물 있다. 그 점수는 2점, 3점일 테고 주변에 7개, 8개 있었다. 그럼 7, 8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매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분들도 지금 사회에 맞는 능력을 키우고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먼저 마중을 나가면 곧 100점이 된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실제로 일상에서 만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줘서 장애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겪어보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를 몸소 깨닫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식은 아직 개선이 안 됐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을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개선을 해놨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인식이 전환되는 게 있고 또 인식이 개선되면 또 사회적 인프라도 개선되고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숙하고 많이 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보 제공이랑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지역민이랑 가깝게 친화적으로 지내고 그 속에서 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고 이게 안 일어나는 것도 정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역할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 역시 상을 괜히 수상하신 게 아니다. 세 분은 오늘 같이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오늘 느낀 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이런 자리를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또 제 일을 돌아보면서 정말 접근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 전달한 말이 좀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서 접근성을 좀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두 분을 만나니까
또 다른 지역 대표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지역의 대표로서 장애인식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표성을 지니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더 이런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저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서 재밌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개선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